광활한 초원의 땅 유라시아. 그곳이 가까워지고 있다.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며 지구 면적 40%의 유라시아를 잇는 장대한 철의 실크로드. 세계 인구 70% 유라시아인의 연결망 하늘의 실크로드. 중국이 주도하는 신실크로드 일대일로가 세계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세계 경제 판도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라시아 대륙 또는 유럽까지 넘어가고 또 동남아까지 넘은 넓은 지역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대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 우리의 관건은 지도를 그리는 힘, 이 매핑 파워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그려진 지도라기보다도 이제 스스로를 이제 지도를 그리는 힘, 그게 결국 우리 시대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유라시아를 발판으로 부상의 도약을 위한 지도는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 유라시아가 시작된 곳, 우크라이나가 출발지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중심거리에 건각들이 모였다. 우크라이나 자전거 카라반을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장대 높이뛰기 영웅 부부카시도 장조를 축하했다. 한국인 15명에 우크라이나인 9명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4년 유라시아 9개 나라 15,000km의 자전거 대장정을 이끌었던 김창호 씨가 대장이다. 자전거 캐러반을 위해서 여기 키예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일주일 동안 그 우크라이나 각 도시를 돌면서 한국과 그 우크라이나의 협력과 우정을 더 돈독히 하고 또 첫째 날은 몸풀기에 초점을 두었다. 2시간에 걸쳐 30km 정도만 자전거로 달렸다. 이어 4시간을 자동차로 이동해 도착한 곳은 네미로프시. 간단한 환영 행사와 함께 문화 공연이 마련됐다.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의 교량으로 불리는 곳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웃 러시아 등이 속한 슬라브 문화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한다.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인 셈이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9개의 범유럽 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가운데 3개가 포함될 정도로 지정학적인 중요도가 높은 곳이다. Мы являем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амым ближайшим транспортным хабом на рынок более 550 миллионов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ое проживает в Европейском Союзе. Кроме того, из Украины любой груз уходит в сторону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юза или Азии меньше, чем за 24 часа. У нас уникальная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с очень развитой систем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путей и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ю глубоководных портов,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 Одесской и Николаевской областях. 황금빛 들판에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어진다. 7월 중순의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 천지다. 유라시아 들판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카라반 대원들에게 선사하는 선물이다. 한국에는 이렇게 그 해바라기를 키우는데 화훼용으로 플라워를 키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농업용으로 이렇게 광활하게 정말 자전거 타고 가도 뭐 30분, 1시간 가도 끝이 없는 이 해바라기도 정말 너무 광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우크라이나 해바라기시 기름 생산의 중심지인 키로보고라드시. 시내 군데군데에서 태극기를 손에 든 환영객들이 눈에 띈다. 일반 시민들도 자전거 대열에 합류해 인파를 이룬다. 시내 한가운데인 중앙성당에서 환영식이 열린다.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우크라이나는 먼 옛날 유럽과 아시아의 첫 만남이 가능하게 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앞으로 25주년 더 우위와 협력이 증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나, 슬라바 코리아니. 키로보고라드 인근에 위치한 데레이브카라는 마을을 찾았다. 이곳 초등학교의 교사 2명이 강변으로 취재진을 안내한다. 이들이 멈춰선 곳은 대규모 발굴 작업이 진행됐던 곳이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 중요한 발굴이 있었던 곳이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수몰된 상태다. Розкопки затоплено водою, тому що будували ГЕС, вода піднялася і все затоплене водою. Тому розкопки проведені були не повністю. Все заховалося під водами Дніпра, і тільки Дніпро знає, що далі буде, що було і що буде далі. Де воно знайдено, що воно 1961년부터 67년 사이에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많은 토기 등과 함께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초원을 뛰어다니던 야생의 말을 가축으로 순화시킨 증거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나온 것이다. Це окраїна Дрівки, яка називається Колодівкою, безпосередньо на березі Дніпра. Справа при падінні річки Омельник. Розкопки виявилися досить плідними, навіть сенсаційними, тому що знайшли рештки коня, якому понад 5 тисяч років тому, приручили його і чи не вперше застосували колесо. 발굴지에서 유물들을 옮겨간 박물관은 말의 가축화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무게가 400kg이 넘는 산만한 덩치에다 빠른 속도로 초원을 질주하던 말을 인간이 길들이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다양한 형태의 재갈이다. 역사 관련 TV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말의 가축화 역사 등에 대한 전문가인 이나 포테키나 박사, 누구보다 데레이브카 발굴에도 정통하다. 당시 발굴을 주도한 고고학자가 드미트리 텔레긴 박사. 이나 박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부녀가 2대에 걸쳐 말 가축화 연구에 매진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리고 있다. Вот поселение Древка до 6-го. Наших зоологов украинских приезж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Америк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и также подтвердили определение, что здесь уже была вот в середине 6-го тысячелетия до нашей эры домашняя лошадь. 말의 순화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아직 사람의 통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말들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많다. 이때마다 말 조련사들은 어김없이 재갈을 당겨 말의 행동을 통제한다. 매우 예민한 말의 입을 이용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한 것이다. 말의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재갈바지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 금속성으로 되어 있는 재갈을 올려놓음으로써 말의 입술과 혀 그리고 구강의 각 부분들을 자극함으로써 말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재갈을 물리는 어금니 정리다. 어금니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재갈의 크기에 맞게
어금니를 인공적으로 마모시켜 재갈을 쉽게 물리게 하는 것이다. 말에게 고통이 가해지지만 4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이 같은 작업을 해줘야 한다. 야생의 말하고 가축 사람의 키우는 말의 또 차이점이 그 첫 번째 어금니 그 갈리는 걸 보면 제갈에 물리는 말과 물리지 않은 말에 보면 어금니가 이렇게 갈리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우크라이나의 데레이브카에서 최초로 발굴된 것이 바로 마모된 말의 어금니와 재갈이다. 이 지역에서부터 말이 가축화된 증거인 이유다. Но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было то, что лошадь эта, как оказалось, она не только была одомашнена и употреблялась в мясо, но и она ходила под седлом. Это было... 여기에다 바퀴살이 있는 바퀴를 이용한 수레가 발명되면서 이동의 혁신이 완성됐다. 말과 수레가 없을 때 양떼를 몰아야 했던 유목민들은 1년에 기껏해야 50km 정도를 이동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말과 바퀴를 얻게 되자 유라시아 초원지대 전역을 이동하게 됐고 이 지역의 교류와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Они, те племена, которые культуры вели кочевой образ жизни, они могли завоевывать большие пространства. То, что мы, в общем, и наблюдаем с востока на запад, шла инвазия. Ну, а то, что было изобретено колесо, конечно, это придало еще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этих передвижений можно было не только верхом ездить, но и вести за собой обоз. И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населения с детьми, с женщинами, и передвигаться и завоевывать н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말과 수레 덕분에 교류와 소통의 무대가 된 유라시아의 드넓은 초원과 들판. 특히 3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인도 유럽어 계통어 언어가 흑해 카스피해 지역 초원에서 시작이 됐다는 고고학적 발견이 더해짐으로써 이곳이 유라시아가 있게 한 출발지임을 알려주고 있다. 원정대가 사흘째 일정을 시작했다. 출발지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곳이 목적지다. 우크라이나 남동쪽에 위치한 인구 50만 명의 항구 도시 니콜라예프다. 러시아 항공모함을 제작하는 유럽 최대 조선소 등 조선 산업으로 유명하다. 원정대에 합류한 어린이가 시내를 함께 누비며 대원들을 격려한다. 30도가 넘는 떼학볕 아래서 먼 거리를 힘들게 달려온 만큼 오늘 주행은 더욱 의미가 깊다. 니콜라예프는 특히 인근 도시 헤르손과 함께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 원정 대원들에게 남다른 감회를 선사했다. 니콜라예프라는 도시를 들렸었는데 거기서 고려인 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환대를 해주셨어요. 여기도 고려인 분들이 정말 한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뭐 3세, 5세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한국을 기억하면서 한국에서 온 저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해주고 그런데 제일 놀랐습니다. 원정대의 닷새째 일정이 시작됐다. 긴 오르막을 지나는 어려운 코스지만 더욱 힘이 솟는다. 흑해의 보석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자랑하는 휴양 도시 오데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흑해 연안 최대의 무역항 도시이기도 하다. 흑해 함대의 도시답게 해군 복장을 한 브라스 밴드 합주단이 흥겨운 연주와 함께 대원들을 맞이한다. 오데사 도시 들어오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도시인데요. 그 오데사 시민들의 그 따뜻하고 열렬한 환영에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원정 대원들에게도 오데사에서는 특별한 밤이 연출됐다. 자전거 원정 기간에 생일을 맞은 대원들에게 조촐한 파티가 마련됐다. 원정 마지막 날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대원들 사이의 만남뿐만 아니라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한 의미를 새기며 밤이 깊어간다. 아시아가 끝나고 유럽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해 유라시아를 만나게 하는 곳 오데사 항만이다. 항만의 오른쪽은 컨테이너 처리를 위한 2개의 전용 터미널을 비롯해 철강 제품 등 각종 벌크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가 들어서 있다. 철도가 곧장 항만으로 들어오는 중앙의 바다 철도역을 지나면 왼쪽에는 곡물 부두 등이 나타난다. 원유 보관 시설 등이 갖춰진 유류 부두도 들어서 있다. 모두 54개의 선석을 지닌 종합 항만, 흑해를 대표하는 물류기지다. Приема пассажирских лайнеров, обработку их багажа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ассажиров. На заднем фоне вы видите пассажирский комплекс. Порт занимается пригрузкой разного рода грузов, от контейнеров до нефт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То есть порт есть универсальным, порт обеспечивает примерно 20-25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в год. 우크라이나 제2도시 오데사. 마치 부산과 같은 곳이다. 부산이 유라시아의 아시아적 관문이라면 오데사는 유럽적 관문 역할을 한다. 외부에 방문객이 많은 이유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곳의 장점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중국 1대1로의 활성화 때문이다. 항만과 철도 등을 결합한 새로운 물류 루트가 추진되면서 유라시아 물류 허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У нас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ес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мы готовы получать грузопотоки, но более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ранзите, так как у вас, я думаю, единствен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это будет транзит на Европу, правильно? Транзит на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То есть мы готовы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ы готовы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мы готовы к работе с вашими логисти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실제 1대1로의 하나로 지난 2016년 새로운 항로가 만들어졌다. 화물을 실은 열차를 배에 곧장 태우는 열차 페리를 이용하는 독특한 물류망이다. 우크라이나 등 5개 국가를 바닷길과 철로를 이용해 한 번에 있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데사항이라는 길목을 잡으면 흑해에서 카스피해를 거쳐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물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항만뿐만 아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새로 건설해 흑해에서 발트해에 이르는 유럽의 북쪽 끝에다 중국까지 아우르는 복합 물류망을 구성할 계획이다.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будущее точно идет за этим сообщением, поскольку количество поездов увеличивается в геометрической прогрессии в каждом году. И, безусловно, нам крайне важно соединение с Китаем и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й. В рамках этого мы строим нов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ридоры, в частности, известный проект Go Highway, который соединит Балтийское и Черное море автомобильной дорогой. Эт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между Балтийским и Черным морем, между Украиной и Европейским Союзом. 오데사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의 하나가 부두 시설과 바로 연결된 철도다. 6개에 이르는 선로가 부두시설 곳곳을 연결한다. 이렇게 촘촘한 철도 선로가 항만의 물류 처리를 신속하게 해 효율적인 복합 물류 항만으로 자리 잡게 했다. 오데사가 이제 그 해상 물류가 있고 또 드니프로 강에서 나오는 강의 물류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라든지 또 육로라든지 항공 정말 그 복합 물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에 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데사나 오데사 부근에 좀 항만을 하나 좀 개발을 해서 뭐 부산 신항만이라든지 또 경제 특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가 정말 수출의 중심지, 물류의 중심지, 디지털의 중심, 그다음에 생산과 가공의 중심 이렇게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의 부두시설 옆으로 도로가 나란히 달린다. 그 옆으로는 철로가 길게 뻗어 있다. 우크라이나 물류 강점인 체계적인 복합 물류 시스템을 한눈에 보여준다. 철도 물류와 도로 물류, 여기에 바다와 강을 포함한 수상 물류의 3자가 서로 힘을 합쳐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는 곳이다. 바다와 육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온 화물들이 13개 바다 항만과 16개의 강 항만 시설, 22,000km의 철로, 17만 km의 도로는 물론 19개의 공항 등 다양한 물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유럽 각 지역과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까지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유럽으로 연결되는 교량 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그 1대1로에 대응하고 또한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과거의 낡은 틀을 좀 벗어나서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데사는 전함 포템킨의 명장면 계단시인으로 세계에 알려진 곳이다. 검은 베일을 쓴 젊은 여인이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그녀가 끌던 유모차가 계단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장면을 이른바 몽타주 기법으로 표현해 영화사에 남는 명장면이 됐다. 오늘도 영화사에 남은 촬영지 포템킨 계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오데사 항의 특징은 개방성이다. 영국 군함이 정박하고 있는 날 시민들이 군함을 보기 위해 항구로 모여들었다. 군함은 물론 오데사 항을 찾은 화물선 등 각종 선박들을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물류 처리 등 항만 고유의 기능에다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이라는 장점을 무기로 민영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흑해에 진출할 기회가 주어졌다. Рассказали о наших планах, а в наших планах четко есть приватизация или концессия 13 морских портов Украины. И мы были бы всячески рад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получить 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поскольку, безусловно, Пусан – это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мировых в контейнерных перевозках. 부산 항만공사와 우크라이나 항만공사가 상생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 항만 당국자가 항만 인프라 조사 협력 MOU를 체결해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Today, there is already the cargo flow between Korea and Ukraine. This is
grain business, metal business, and also container business. So our idea is to strengthen this cargo traffic between Busan and some of the ports in Ukraine, and to increase these volumes and to get more business. 이제 일정 마지막 날이다. 자전거 페달에 더욱 힘이 들어간다. 서로를 격려하며 남은 힘을 쏟아낸다. 키예프의 상징, 조국 어머니 동상이 이들을 반긴다. 드디어 마지막 고린 지점에 들어섰다. 환영 인파들이 이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이들의 수고가 양국의 우위를 다진 귀중한 땀방울로 기억될 것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많은 추억을 안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것 같고 행복한 그러한 또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길을 달려갔으면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정치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 푸틴 추방이라는 문구가 상징하듯 친유럽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이 대립한 것. 유럽에 가까운 서부 지역 주민들과 러시아에 가까운 동부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린 것이다. 크림반도에서는 총격전까지 빚어지는 등 격렬한 정치적 갈등이 장이 됐고 크림반도는 결국 러시아에 병합됐다. 반면 친러시아를 상징하는 레닌 동상이 성난 시위대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등 서부 지역에서는 친유럽 세력이 주도권을 확실히 쥐게 됐다. 수도인 키예프의 광장은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결국 2015년 민스크 협정을 맺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크림반도 반군이 내전을 멈추기로 한 협정이 타결됨으로써 갈등이 봉합된 상태다. 하지만 내전의 여파로 환율이 폭락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연일 시위가 벌어졌던 독립광장에는 다시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평화로운 일상이 되돌아왔다. 2014년 10월 조기 총선에서 승리한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신정부는 과거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협력의 손길을 내밀며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엔진, 선박, 그다음에 우주항공 분야 또는 로켓 또는 발사체 탐사 분야 또는 그 인공위성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그 고도의 기술들을 축적했고 또 그것들을 직접 생산하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그 우크라이나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우크라이나 현재처럼 우리에게는 그 개도국가 같은 그런 위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저력과 그 다음에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인 안토노프 AN-225, 우크라이나가 만들었다. 무게가 120톤에 이르는 발전기를 체코에서 호주로 운반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2009년에는 190톤이 넘는 발전기를 공수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길이가 84m, 폭이 88m에 이르고 무게가 거의 300톤에 이르는 거대 비행기. 1년에 몇 번 정도만 운항하기 때문에 비행 장면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릴 정도다. 우크라이나어로 꿈이라는 뜻의 무리아라고도 불리는 비행기. 항공과 우주 산업 분야가 우크라이나의 경제에 날개를 달고 있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강점은 대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립기술대학은 항공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곳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07년 설립된 항공우주 분야 기업은 20배 정도 성장하며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 최고 항공기 회사 등과 협력하며 항공우주 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Является авиация. Мы создаем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Они используются как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так и многими гражданскими секторами. Это аграрный сектор, это геология, это геофизик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сферы. Мы занимаемся космосом, мы создаем наши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спутники. Сейчас уже 2 университетских спутника находятся на орбите. С этими спутниками мы участвуем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грамме изучения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우크라이나 IT 인재를 길러내는 독특한 교육기관이 있다.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다. 모두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Чтобы попасть сюда, нужно было сдавать какой-то очень легкий экзамен. Не нужно было никаких знаний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Нужно было только прийти и рассказать, почему ты хочешь заниматься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ем и какая у тебя цель. 무엇이 열정을 최고의 IT 인재로 탈바꿈시킬까? 바로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혼자가 아니라 동료와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모르는 것은 서로 묻고 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이에 실력이 길러진다. У меня там наверху есть инструкция.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любой вопрос, пункт 1. Повернись к соседу справа и спроси. Пункт 2. Повернись к соседу влево и спроси. Пункт 3. Загугли. Пункт 4. Перечитай задание. Очень часто бывает, что у ребят не получается, потому что они невнимательны к условиям задания. И мы приучаем их к этой внимательности. Мы приучаем их понимать, что там написано. Это достаточно жестоко и бо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вот в эти первые бассейны у них очень много неудач. 이 같은 방식은 프랑스의 유명 IT 교육기관인 에콜 42와 똑같다. 주어진 미션을 협력을 통해 역할 수행 게임을 하듯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수준을 높여가는 것. 성과가 확인되자 인근 국가는 물론 멀리 일본에서도 유학생이 찾고 있다. 유라시아의 IT 인재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Ukraine is a cheap country in comparison to France or USA, so that is why I thought it is a good opportunity, good cheap country and free education, so I came here for that reason. 우크라이나는 사실 IT 인재 강국이다. IT 관련 종사자만 10만 명에 가깝고 IT 아웃소싱 회사만 500여 개.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R&D 센터도 100개 넘게 유치했다. 우수한 인력에 비해 임금 수준은 낮아 우리에게도 협력 기회가 많은 편이다. Программа подразумевает то, что мы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в Украин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То есть, я хочу искать интересный проект, хочу искать интересную для меня работу. То есть, сейчас я не могу определиться на 100%. Мне интересна и работа за границей, конечно, тоже. Не буду скрывать. 교육센터와 함께 우크라이나 IT 미래를 이끌고 있는 곳이 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Знаний, новой системы технологий, новой систем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в Украине. Это речь об экономике 4.0, о нов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укладе и о том, что технологии меняют мир и меняют существующий бизнес. IT를 만나 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곳이 있다.
우크라이나 한 농업 기업의 대형 사무 공간이다. 각종 모니터 화면이 거대한 벽을 이루고 있다. 65만 헥터 넓이의 경작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체크된다. 64억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래 현황도 한눈에 파악된다.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화로 탈바꿈한 사례의 하나다. 이른바 정밀 농업을 구현한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라시아에서 1, 2위를 다투는 농업 기업으로 성장했다. Укрфарминга мы видим, это хороший пример, то, каким становится современное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когда фактически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цессов становятся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ми и, я не боюсь это слова,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ми. Мы видим уже хорошие примеры в этой индустрии абсолютно беспилотных комбайнов или комбайнов на солнечных батареях. То есть этот сектор становится мене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 и более, скажем так, более завязанным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광활한 재배 면적 관리에는 드론이 활용되고 각종 센서에서 전달되는 수십만 가지 정보는 이른바 빅데이터로 정리된다. 이렇게 정리된 정보는 인공지능에 의해 정확한 수확 시기 등 경영과 밀접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된다. 혁신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더욱 커질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В 2010 году достигнет 9 миллиардов человек, и фактически этот рост он происходит в странах Азии. И наш фокус как раз на страны Азии и страны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이곳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많다.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는 LG전자의 제품이다. 포스코대우에서는 곡물 수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곡물 트레이더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Год мы начали эффективную работу по трейду, то есть это трейд зерна. Кстати,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компания показала очень качественный результат, более 1,5 миллиона тонн зерна, которое ушло с помощью корейского трейдера,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по всему миру.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농업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실크로드 구축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최용규 전 국회의원. 동유럽과 아시아에 한국의 양파 종자를 보급해 농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에 세계 유일한 양파 종자가 있습니다. 겨울에 영하 37도까지 견디는 종자입니다. 양파 재배 위도를 35도가 현재 한계인데 50도까지 끌어올린 그런 종자입니다. 그 종자를 이용해서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양파 작형을 다 변화시킬 겁니다. 그게 양파로드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양파 종자를 개발한 회사를 찾았다. 일반 양파는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어 수확이 어렵지만 이곳의 양파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도 냉해를 입지 않아 겨울 농사가 가능한 것. 겨울철 마땅한 농사거리가 없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 최적지다. 이 유라시아 대부분의 지역의 양파는 겨울이 길고 혹독한 추위 때문에 대부분 봄양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봄양파는 대부분 9월에서 10월에 수확을 해서 다음에 한 5월 달쯤 되면은 양파가 썩고 물러서 가격이 보통 평균 한 2.5배 정도 오르는데 우리 양파는 1년 중에서 가장 양파가 귀하고 비쌀 이 시기에 생산이 됩니다. 1헥타르당 수확량도 60에서 120톤에 이르러 3에서 5톤에 그치는 밀보다 20배 정도 높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과 러시아와 몰도바 등 동유럽 지역의 겨울 양파 종자가 파종됐다. 더욱이 유럽개발은행의 지원도 더해져 유라시아의 대표 농작물로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개발은행 EBRD에서
우리 겨울 양파에 투자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1차 사업으로 원래 우크라이나에 재배를 해서 전 유럽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향후 전 동유럽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농업 아이템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통한 유라시아 농업 실크로드 구상은 주요 거점이 마련된 상태. 서유럽 등으로 확산을 통해 유라시아 농업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남은 과제다. 유라시아 양파로드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뛰어난 종자들이 올라탈 것이고 대한민국의 유통 시스템에 올라타서 유라시아의 식품 유통 시장을 결국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겁니다. 유럽의 빵바구니를 넘어 세계의 빵바구니로 성장하는 농업과의 협력은 물론 IT와 항공 우주 등 첨단 산업의 역량을 키워가는 우크라이나. 각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이루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Позиции своей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оно может быть усилено за счет Украины, за счет высокообразов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которая здесь есть в Украине, которая в принципе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но не имеет эт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потому что Украина очень неактивно вкладывалась в R&D, в Research and Development. Она неактивно вкладывалась, в отличие от Кореи, которая вкладывалась более чем активно. Имея технологии корейски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украинскую рабочую сил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изводить конкурентную продукцию. 양국의 총리급 인사들이 참석한 경제협력 논의장이 마련됐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오가며 불과 1년 만에 5번이나 열렸다. 우크라이나 내 100만 헥타르를 확보해 우리 농업 진출의 전초 기지로 삼는 구상 등 실현 가능한 상생 방안들이 모색됐다. 우크라이나하고 뭔가 좀 협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응용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침 우크라이나는 또 기초과학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두 나라가 힘을 합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라시아의 고향 우크라이나가 다가오고 있다. 새해 정부 외교 아젠다의 하나인 신북방 경제에 우크라이나도 협력 파트너로 포함됐다.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비옥한 영토, 그다음에 많은 인구, 그다음에 훈련되어 있는 인력, 그리고 또한 축적되어 있는 고도의 기술, 그리고 이제까지 누렸던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시스템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협력이 강화되고 우크라이나가 개방과 제도를 개혁할 경우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질주를 시작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초원을 함께 누빌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IT 분야의 상호 협력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농업혁신, 물류 등을 포함한 복합 실크로드를 구축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 조상은 아마 이 몽골 이 유라시아 벌판에서 말을 타고 뛰어다니는 그 고구려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반도라는 어떤 그러한 땅만 보지 말고 좀 더 정신세계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는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 예전에 말 달리던 그러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을 반드시 우리가 발현해야 우리의 미래가 더 밝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으로 가는 관문 흑해의 오데사는 부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뱃길은 물론 철로와 고속도로의 육로에다 하늘길까지 시줄과 날줄로 엮이며 유럽 전역과 중앙아시아 물류기지를 잇는 오데사. 유라시아 시대 부산의 재도약을 가능하게 할
전초 기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그 인바운드, 자꾸 이제 부산을 찾아와서 부산을 봐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이제 아웃바운드도 중요하거든요. 부산이 이제 스스로 찾아 나가서 부산을 마케팅을 하고 또 제2의 부산을 갖다가 그 심는 이런 아웃바운드 전략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산에 와서 찾아오길 바라고 부산에 투자하길 바라는 거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우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제2의 부산을 오데사에 만든다든지 또 다른 그 흑해, 또 다른 그 비슷한 여건에 찾아간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부산이 그 앞으로 추구해야 될 그 부가치를 높이는 부산이 지향해야 될 그 신실크로드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